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 변화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은퇴자들의 금융위기가 점점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2월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2.5% 수준인 대출 연체율이 2025년에는 최소 5.1%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많은 가구가 대출 상환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대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연체율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현재의 고령층이 은퇴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고령층 3명 중 1명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구조가 부동산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의 약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 긴급한 현금 수요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대출 이자 부담은 증가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평균 42% 감소하는 현실에서 높아진 대출, 이자와 생활비 부담은 많은 은퇴자들을 금융적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노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후 경제 성장기의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이들이 은퇴 후 맞이하는 현실은 그들이 꿈꾸던 노후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빈곤의 덫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은퇴 후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른바 신빈곤 고개 현상입니다. 평균 은퇴 연령인 55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10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 기간을 버티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는 결국 더 큰 금융적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 대출의 33%가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생활비 조달을 위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금리 상승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3% 미만이었던 대출 금리가 현재는 5에서 7%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대출받은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이 9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이는 연간 600만 원의 추가 부담을 의미합니다. 고정 수입이 없는 은퇴자들에게 이러한 이자 부담의 증가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2025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은퇴자들의 금융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연체율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은퇴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금융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금융 위기는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이금융권,
대출이나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은퇴자들입니다. 1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는 은퇴자들의 경우 이자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 심하다. 이자 부담이 가중되어 재무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은퇴자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고령층의 자산 중 8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반면 고정비용인 관리비와 재산세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을 때는 크게 부담되지 않았던 이러한 고정비용이 은퇴 후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많은 은퇴자들이 생활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창업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려다 실패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많은 은퇴자들이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형성된 낙관적 기대 심리로 인해 자산 가치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의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의 노후 파산이라는 개인적 비극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금융 위기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현실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소득원의 다각화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생활비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활용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방안은 고배당 ETF나 안정적인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매월 일정한 배당 수익과 이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투자는 반드시 은퇴 이전부터 준비해야 하며 무리한 고수익 추구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채 관리입니다. 대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은퇴 시점에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은퇴 전에 가능한 한 많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의 유동성 확보입니다. 부동산에 지나치게 집중된 자산 구조는 현금 흐름 측면에서 매우 취약합니다. 필요한 경우 자산 규모를 줄이더라도 부채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큰 평수의 주택을 처분하고 적정 규모로 다운사이징하면서 남은 자금으로 월세 수입이 발생하는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 방안들은 단순히 이론적인 제안이 아닌 실제 많은 은퇴자들이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전략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준비가 은퇴 직전이 아닌 최소 은퇴 10년 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갑작스러운 자산 구조 조정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합니다. 은퇴자들의 금융 위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이나 채무 조정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퇴자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하다 58세에 은퇴한 A씨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씨는 은퇴 전 10년간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낙관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A씨가 겪은 예상치 못한 지출의 증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당뇨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 예상보다 높아진 물가로 인한 생활비 상승, 그리고 자녀의 지속적인 교육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재정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이는 이자 부담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특수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비슷한 패턴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가구의 평균 부채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2025년에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압박이 계속될 경우 많은 은퇴자들이 더욱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은퇴자들의 경우 이자 부담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자산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구조를 가진 경우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은퇴자들의 심리적 문제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중산층으로 살아왔던 이들이 갑자기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험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 중 상당수가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가족 관계의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자존감 하락과 무력감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문제는 결국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은퇴자들이 재취업을 통해 상황을 개선하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나이로 인한 취업 차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적응 문제, 그리고 체력적 한계 등으로 인해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경비나 택배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게 되며 이마저도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 다각화의 중요성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수입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임대 수익,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재취업 수입을 조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을 늘리는 것을 넘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수입 창출 방안입니다. 최근에는 고령자들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수입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체력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은퇴자들의 금융교육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복잡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나 대출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위험성이나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중요한 재무적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교육은 단순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흐름 관리, 부채 관리, 자산 배분 전략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은퇴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은퇴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 상품들이 실제로 은퇴자들의 상황에 적합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은퇴자들의 고정수입 감소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은퇴자들의 자산관리를 돕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복잡한 금융 환경에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자들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은퇴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준비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금융기관, 그리고 은퇴자 개인 모두의 협력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은퇴자들의 금융교육을 지원하고 적절한 규제를 통해 은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은퇴자들의 실질적인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개발하고 책임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자산의 세대 간 이전 문제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 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본인의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 주택 구입 등 큰 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부모 세대가 무리한 지원을 하다가 본인의 노후 대비에 실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이 자녀 세대 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과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담이 고령층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부담이 결국 두 세대 모두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자 세대는 본인의 노후 자금을 고갈시키면서 금융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는 다시 자녀 세대에게 부양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 경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합리적인 자산 이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판단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자 본인의 노후 생활을 충분히 고려한 계획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 여유 자금에 한해 자녀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은퇴자 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은퇴자들의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준비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적절한 준비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거나 은퇴 후에도 충분한 수입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은퇴 준비의 시기에 대한 인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직전에 준비를 시작하지만 이는 이미 너무 늦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 구조 조정이나 부채 상환과 같은 중요한 재무적 결정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진행되는 자산 매각이나 투자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은퇴자 가구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노후 자금 계획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을 통한 의료비 위험 관리도 은퇴 준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주거 계획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큰 평수의 주택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관리비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 패턴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주거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비용 절감의 차원을 넘어 노후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는 결국 은퇴자의 자존감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심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퇴 준비는 재무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은퇴자들의 금융위기가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특히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준비입니다. 소득원의 다각화, 부채 관리, 자산의 유동성 확보 등 앞서 언급된 다양한 대응 방안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준비를 시작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금융교육 지원, 적절한 규제를 통한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은퇴자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도 필요합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은 우리 사회에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은 적절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 당장 행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한 미래의 문제로 미뤄둘 수 없습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